한 번 나면 평생 다시 나지 않는 연구치. 그래서 건강하게 잘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요. 사실 생각만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연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자연치아를 잃게 됐을 때 하는 임플란트 오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우 원장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영구입니다. 사실 자연치아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연치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 네네. 아무래도 좀 정확하게 칫솔질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맞습니다. 네. 예. 요즘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라고 알고 계신데요. 이 100세 시대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건강 분야에서도 튼튼한 치아가 있다면 모든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되고 영양분 섭취되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자연치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칫솔질에 대해서 알아보면 화면 보시면 맨 첫 장의 사진 보시면 한번 양치질 하실 때 과연 치약의 양은 얼마 됐을 것이냐 완두콩 크기 정도를 치과 의사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두 번째는 칫솔 모의 크기인데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많이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구석구석 닦기 위해서 어금니 2개 반 크기를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칫솔질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셔서 3번 진지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한 5번 정도를 칫솔질을 하실 텐데 건성건성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하시더라도 구석구석 꼼꼼히 하시는 게 자연치아 유지에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시계를 옆에 두시고 칫솔질 하실 때 정말 내가 3분 동안 열심히 꼼꼼히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체크하는 주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치약을 되게 많이 짜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뭐 많이 짤 필요가 없었네요. 네. 네. 전에는 사실은 치약 성분에 네. 또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아. 요즘은 사실은 그러지는 않는데 네. 많이 짜는 것보다는 적당량을 짜서 구석구석 닦는 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한 칫솔질도 정말 중요한데 이 외에 또 어떤 것들도 좀 주의를 해야 예. 될까요? 네. 요즘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예. 그럼요. 네. 혹시 지금 편안한 상태로 네. 입술만 살짝 닿도록 하셨을 때 네. 안쪽에 치아가 떠 있나요? 닫고 있나요? 치아가요? 예. 입술 안쪽에 치아가 떠 시청자분들도 있는 것 한번 같아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느껴봤을 때는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떠 있는 게 정상인데 아. 문제점은 스트레스가 많으시다 보면 계속 이걸 꽉 이렇게 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각 부위가 네. 단단해지면서 상당히 좀 힘드세요. 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낮 시간 동안에 뭔가 집중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꽉 무시거든요. 이때는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한 10초, 15초 후에는 스스로 입을 벌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점은 안 좋은 꿈을 꾸는 밤 시간에 잘 벌리고 주무시다가 네네. 나쁜 꿈을 꿀 때 이걸 꽉 물어버리거든요. 아. 그때 한 10분, 15분 정도 꽉 무시게 되면 엄청난 힘을 주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증상으로는 여느 때와 다르게 아침 진지 드시는데 힘을 못 쓰는 거죠, 치아가. 그 경우에는 내가 밤사이에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되고 여느 때와 다르게 찬 거나 뜨거운 걸 드실 때 너무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때도 치아가 압력이 상당히 전달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치아를 정말 100세 시대에 맞춰서 오래 쓰시려면
이 꽉 악무는 증상이 있는가 한 번쯤 좀 확인하시는 주말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입술을 편안한 상태에 계셨을 때 치아를 갖다가 닫고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만약에 치아가 닫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꾸 입을 벌려주는 연습을 하셔서 저녁 시간에도 이런 악습관이 나타나지 않는 게 자연치아 수명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습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병원도 좀 정기적으로 딱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6개월에 한 번 가시면 6개월에 좋습니다. 한 번이니까요. 네. 예. 네. 치과 의사와 친해지면 네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상시에 다니시는 치과 원장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들려주시고, 그들 통해서 다니시면 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개월마다 조기 검사하시면 치료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치과 가기 전에 이렇게 망설이지 않으세요. 네. 환한 마음으로 가시고 6개월에 한 번은 스케일링을 해줌으로 인해서 잇몸 건강 체크해 주신다면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조기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쉬워지고 예방을 하시고, 스케일링을 6개월마다 해줌으로 인해서 자연치아는 정말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여러 번의 칫솔질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3분 동안 꼼꼼히 칫솔질 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서 이를 꽉 악무는 습관 없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신다면 자연치아는 정말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네네.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네네. 임플란트를 이렇게 또 오래 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또 네. 오래 쓸 수 있을까요? 요즘 이제 방송 매체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떤 회사 거 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플란트만도 50여 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그렇군요. 한 네. 7가지 정도에 해당되는 삼성, LG 큰 차이 없듯이 이미 검증된 재료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7mm, 9mm, 11mm 이렇게 홀수도 나오고, 어떤 회사는 6mm, 8mm 짝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깊이 심어드리기 위해서 담당 원장님한테 제품은 좀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수술 방법에 있어서 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처를 길게 내서 복잡하게 수술하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따르거든요. 하지만 종이에 펀칭하듯 구멍만 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 수술도 너무 쉬워질 수 있거든요. 동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잇몸을 양쪽으로 가르죠. 가르는 이유는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을 형성하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고, 잇몸을 벌렸었기 때문에 다시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 정확하게 모의 수술을 해서 중요한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절개 없이 바로 수술이 끝나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희가 보통 화면에 보시는 거는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윗턱과 아래턱에서 윗턱의 틀니는 넓은 천장을 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력이 있는데, 아래쪽 틀니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움직여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틀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8개의 화면에 보시는 임플란트를 심는데 이쪽 화면 보시게 되면 실이 보이시죠? 이쪽 화면 보시면 실이 없습니다. 마치 한 달 이상 아문 듯한 아주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는 잇몸을 많이 절개했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고 잇몸뼈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고 통증 또한 심한 3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절개로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출혈, 붓기, 통증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제 개인적인 임상 사례에서는 이런 절개 방식보다는 무절개로 했을 때가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오래 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건과 컨디션만 된다면 100% 가능한 건 아니고요. 조건이 된다면 이런 무절개 방식으로 시술하려고 요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앞으로는 상담하실 때 어떤 회사보다는 이런 어떤 내가 정말 최소 침습, 무절개로 간단한 수술이 될 것인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한 번쯤 상담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법에 대해서 네네. 좀 설명을 좀 들어봐라라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완전 틀리 하셨던 분들도 네네, 임플란트 하고 맞습니다. 싶어 하는 경우도 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100세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임플란트 하신 저희 치과 통계를 보게 되면 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과 재작년 16년, 17년, 18년 이런 어떤 통계를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이 60세에서 80세 사이 분들이 45%나 되는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님 임플란트 하시죠? 하면은 나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80대에도 임플란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틀니 끼시는 분들이 동영상 통해서 보시면서 어떤 조건을 좀 맞춰준다면 화면에 보시는 동영상 보시면 바로 절개 없이 구멍을 내고 있거든요. 틀니를 장착하시면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리는데 적정 시기에 오시면 이렇게 무절개로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더 좋은 거는 고정이 좋으면 이와 같이 기둥 연결해서 당일날 임시 치아까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68세의 고혈압 환자분인데요. 화면 네.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의 경우에는 5년 전에 이분께서 틀니를 장착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처음 사진 보면 치아가 하나도 없죠. 네네네. 이분이 왜 5년 전에 틀니를 하셨냐면 주변에 임플란트 하시고 너무 많이 붓고 너무 많이 멍도 들고 아파하고 가끔은 야야야 임플란트 하니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간접 공포증 때문에 이분이 못 하셨고 5년 동안 틀니를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게 쫙 잘 맞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악물기 꽉 무는 이런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잇몸뼈는 자꾸 가라앉았고 결국에 5년 만에 틀니가 덜그락덜그락 거려서 치과에 오셨고 저는 이분을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보니까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치약이었지만 잇몸뼈가 적당히 흡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절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분한테 무절개 수술이 가능함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은 2, 3년만 더 지나게 되면 틀니 때문에 뼈가 더 녹아서 그때는 절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득하고 근데 이분께서 나 고혈압이 있는데 긴장돼서 못하겠다. 그래서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요 지점이 구멍만 내서 위턱에 8개 심고 요 지점에 보시면은 아래턱에 8개 심고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16개의 임플란트를 한 번에 다 심어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분을 만약에 제가 15년 전에 만났다면 어쩔 수 없이 위에 턱 따로 심고 또 2주 지나서 아래쪽 심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무시는 동안 한 번에 다 했기 때문에 이분의 경우에 고혈압 문제 없이 됐고 또 구멍만 내서 무절개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한 그래서 이분께서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꼭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아무리 바빠도 틀니 장착하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100세 시대에 맞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꼭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근처에 다니시는 본인의 치과에 틀니로 벗어나기 위해서 한 번쯤 이런 주무시면서 무절개도 가능한지 어쩔 수 없이 절개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좀 설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시술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제2의 치아를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하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참 뽑고 나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네.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예. 뽑자마자 또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떤 게 더 좋죠? 실제적으로 조건만 된다면 네. 뽑으면서 바로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치아는 빠지고 나면 아무는 기간 동안에 임플란트를 했을 때 손해보는 시기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일에서 한 달 사이에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몸에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치과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일을 갖다가 빼시고 일주일 안에만 오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치아를 갖다가 아예 빼고 애매한 15일, 20일 이때 방문하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다시 약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 하는 병원에 상담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빼기 전에 빼면서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 심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맞지 않은 횟수든 기간이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좋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위턱의 어금니 쪽이 안 좋으셔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 상악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 상악동이라는 거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에 광대뼈가 있습니다. 이 광대뼈 안쪽에 누구나 빈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전에 질문 주신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는 방법과 상악동의 위치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저 빨간 위치가 상악동입니다. 네네네. 근데 종래의 방법은 발치 4개월 지금 써 있는 이유가 네. 치아를 빼고 4달이 지났을 때 빈 공간이기 때문에 저렇게 올려주고 네. 10달, 6개월이 또 지나서 이 뽑은 지 10달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뿌리를 심는 거죠. 근데 저런 방식보다는 좀 전에 질문 주신 대로 이를 빼고 당일날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뽑은 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뿌리를 심게 된다면 앞에 동영상과 뒤에 동영상 차이는 10개월의 시간이 하루도 줄은 거고요. 3번 이상의 잇몸 째는 게 한 번으로 줄은 거고, 기간도 치과에 7, 8번 가셔야 되는 게 한 번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술 횟수, 내원 기간, 치료 단축 기간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이를 빼지 말고 근처에 믿을 만한 병원에서 빼지 않은 상태에서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지 꼭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좀 이분은 69세의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치아 4개가 안 좋습니다. 우측 부위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4개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데, 이 두 번째 사진이 과연 하루 만에 저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고 10달이 됐을 때 저런 사진 결과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사진에 지금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 가장 좁은 지점이 1.5m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1.5mm의 뼈가 튼튼하면 당일날 뽑으면서 그날 모든 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1.5mm의 뼈가 불행히도 푸석거린다면 어쩔 수 없이 빼고 시간을 10달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케이스에서 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를 빼고 당일날 상악동 거상도 하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을 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경우에는 뼈가 튼튼했기 때문에 1.5mm였지만 저런 결과물이 이 뽑은 당일날 올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례가 되시고, 네. 이분도 주무시고 나니까 이도 빠졌고 임플란트 뿌리도 심겨졌기 때문에 수면으로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아주 편한, 그리고 이분께서 하신 말씀이 아래쪽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의식 속에서 했더니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몸살 감기 걸려 걱정했던, 근데 주무시면서 했기 때문에 절대 임플란트 끝나고 내과에 가서 몸살 감기 치료를 하지 않은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약간 치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병원 예. 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좀 적게 간다고 하니까 네네. 더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는 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뼈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런 예, 얘기를 좀 들어서 맞습니다. 또 실망하신 분들이 네네. 많더라고요. 제가 20년 넘게 이제 임플란트 네. 하면서 질문 2가지 제일 많이 듣는 게, 과연 이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혹시 뼈가 부족해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뼈가 부족해도 병원을 잘 근처에서 찾으시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뼈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3편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뼈가 부족한 경우에 네.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보통 두께, 폭이 네. 부족하면 네. 혀 쪽하고 뺨 쪽을 양쪽으로 2등분을 하는데, 네. 이때 이제 구멍을 먼저 제일 작게 내는 이유가 위의 뼈는 남아 있으면서 아래의 뼈는 위에는 벌어지고 아래는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스트레스를 덜 줘야만이 위에만 네. 벌어지고 밑에는 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하는 크기까지 임플란트 심을 수 있도록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네. 저 상태가 되면 장점은 양쪽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가운데에 지금 임플란트 빈 공간만 뼈 이식을 해주면 네네네. 저는 방식에 의해서 심을 수 있는데, 사실은 위에 뼈는 벌어지고 밑에는 붙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런 어떤 부작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네. 의도적으로 약간 1, 2mm 정도 뺨 쪽에 치우쳐서 의도적으로 심습니다. 이유는
혀 쪽의 뼈는 지금처럼 보존시키고 네. 뺨 쪽의 뼈만 노출돼서 뺨 쪽 뼈만 덮어주면 아. 폭이 아무리 좁더라도 네네네. 두 가지 수술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이 머리에서부터 네 번째 치아까지 아래턱에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관을 건들게 되면 생활에서 너무 불편합니다. 큰일 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마비된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길이가 짧은 데에는 종래의 방식대로 임플란트를 심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면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죠. 적당히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회를 덮어주게 되면 사실은 아주 훌륭한 성공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세 편의 동영상을 어떤 하나에 치중되면 안 되고 네네네. 2번의 경우에는 1번이 좋겠다. 2번의 경우에는 1번과 3번을 믹스하자. 네. 이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하면 뼈가 없어도 충분히 심을 수가 있다고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 문제점은 뼈가 너무 적기 때문에 무절개로 시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뼈가 적을 때 무절개로 뼈 이식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 그룹에서 현재 노력 중인데 언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례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인데요. 네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네, 굉장히 50대 젊으시죠? 여성분이세요. 네네네. 예. 55세신데 여성분이신데 이제 여성 부위에 어떤 수술을 받으셔서 3년 전에 항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과 치료를 미루시다 보니까 항암 치료 받고 6개월 지나니까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까지 끝난 1년 시점에서 치과에 갔을 때 하단의 사진 보시게 되면 뼈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틀니를 장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분께서는 2년 동안 부분 틀니를 장착하셨는데 문제는 밖에서 식사하시고 젊으신 나이 100세 시대 기준으로 인생을 반밖에 지금 안 사셨는데 매번 틀니를 빼고 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하셔서 이분의 경우에 아까 동영상 보여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에 의해서 화면에 보시면 두 번째 상단에 5개의 임플란트를 잘 심어드렸고 하단의 사진 보시면 꼬매놨죠. 근데 이분께서 실밥 끓는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이 실밥만 터지지 않고 오시게 된다면 이분은 그야말로 그만큼 더 오래 쓰시거든요. 물론 잇몸이 벌어져서 오시더라도 사실은 수명이 살짝 짧아져서 그렇지 임플란트를 실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분의 경우에는 6개월 후에 뵀을 때 동생분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틀니로 드시던 거를 임플란트로 드시다 보니까 볼살이 어느 정도 있으셔서 제가 착각을 했던 아주 좋은 사례분이 되시고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도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손실됐거나 상실된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예. 전화를 주고 계셔서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예. 네, 아, 송영 제가 원장님하고 여쭤볼- 직접 상담 나눠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연세가 저는요.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60세고요. 60세요. 예, 40대 네네. 초부터 제가 부분 털리를 했거든요. 아래쪽만 그러니까 하셨나요? 밑에 위에인가요, 어금니가 둘 다 아래인가요? 없는 거예요. 아, 어금니 쪽, 위쪽인가요? 밑에요. 아, 밑에요. 아래쪽이요. 네네네. 예, 아래쪽요. 네. 아래쪽 그러면 어금니가 둘 다 앞니는 없는 몇 개 거예요. 갖고 계신 건가요? 예? 부분 틀니 빠진 개수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네네. 앞에 쪽 치아 남아있는 개수를 알려주셔도 좋고요. 4개,
세 개예요. 아, 세 개 치아는 있으세요? 아,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예, 왼쪽, 알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말씀 있을 계속 때 주십시오. 세 개가 네. 부분 틀리라고요. 네네. 아, 예, 네. 예, 예.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치과를 갔어요. 네네. 네. 그래도 조금 전에 사례한 분과 같이 네. 이게 너무 뭐 어디에 저기 운동을 하고 이거 이빨을 닦으려 해도 난보기도 그렇고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가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부분 틀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잇몸이 주저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뼈가 이게 네. 튼튼하지가 않다고 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아. 이 방송을 보고 네네. 네. 예, 예. 제가 하나 질문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그 약 드시는 거는 없으신가요? 다른 예, 몸이 없습니다. 아프셔서. 예,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 가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 뭔가 면밀한 검사를 해야 임플란트가 가능하고요. 지금 네네. 사모님의 경우에는 이 머리에서부터 네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치아까지 신경관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예. 뼈가 약하다는 얘기는 이 예. 신경과 지금 남아있는 뼈의 거리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 예, 예. 폭이 예. 넓어야 되는데 이게 예.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에서 예.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면 되고요. 예. 임플란트 개수는 선택사항이신데 추천드리고자 하는 거는 양쪽에 세 개씩 6개 예. 치아를 심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좀 줄이기를 원하신다면 붙여서 2개씩 심되 맨 끝에 치아를 안 만들어도 어느 정도 진지는 장착했던 것보다 훨씬 잘 드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가운데다 하나씩 벼서 양쪽 치아를 걸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주무시면서 시술을 받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쪽을 나눠서 수술 받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뼈가 부족해도 심을 수 있느냐. 요 세 가지를 잘 체크하셔서 근처에 잘하시는 곳에 상담 받으시면 아마 할 수 있는 치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100세 시대에 맞춰서 아직 40년 이상의 세월이 남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세 가지 중에서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는 뼈가 주저앉았을 할지라도 네, 뼈 네. 이식이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요. 이 점 꼭 반드시 확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예후가 좋은 사례들도 많이 만나보시면서 네. 내 사례랑 똑같네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치아 상태를 좀 정확히 진단 후에 또 네네. 임플란트 시술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네. 예후가 좀 좋은 사례 한번 좀 만나볼까요? 네네. 화면 어떤 네, 사례를 한번 사례든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부작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데요. 예. 마침 84세 나오셨네요. 예. 네. 이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당뇨, 고혈압이 있으시고 84세시고 지금 빨간 동그라미 친 화면의 그 자리가 원래는 크라운 브릿지, 치아 왜 깎아서 씌운다고 하죠. 그런 치아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는데 점심 진지 드시다가 부러져서 내원을 하셨고 오시면서 이분께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원장님 저 임플란트 안 하고 빨리 이거 부분 틀리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사연을 알아보니까 지금 파란 동그라미 친데 보시면 임플란트가 하나 완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는 데 있어서 5년 전은 79세에 하셨는데 이분께서 이를 빼고 4개월이 지나서 상악동 거상하고 또 6개월이 지난 10개월째 임플란트 뿌리 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저 치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분의 상식적으로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내가 지금도 80대 중반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부분 틀리를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사례들 컴퓨터에서 제가 모의 수술을 해보니까 충분히 당일날 빼고 심고 뼈 이식하고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분한테 부분 틀니 끼고 3, 4개월 고생해서 뭔가 드시는 것보다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음을 말씀드려서 네. 이분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례 보시는 것처럼 아주 4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끝냈고 네. 이분 또한 꼭 부탁을 하세요. 네. 원장님 제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상담해서 네. 틀니 끼자는 분들 적극적으로 저처럼 홍보해서 이렇게 편하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반드시 틀니를 최대한 좀 장착하지 않을 수 있는 100세 시대에 맞는 그런 건강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술 후 또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주 금연하시고요. 네네네. 네. 그게 그리고 근데 제일 어렵죠. 네, 수술 끝나고 나서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얼음 찜질 48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이 난다고 해서 며칠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 이틀까지만 찜질하시는 거 추천드려야 되고 약을 처방냈을 때 이분들께서 꼭 정해진 대로 안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처방된 대로 통증이 없어도 드셔야 잇몸뼈가 잘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에 들려서 치과 의사와 좀 친해지시는 게 100세 시대를 사는 현명한 생활 패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자연 치아뿐만 아니라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 오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에서는요. 어깨관절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